아버지 재산 빼돌린 형 감옥 보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형한테 밀렸어요. 공부도 형이 잘했고 부모님 기대도 형한테 쏠려 있었고 집안 행사마다 형이 중심이었어요. 저는 그냥 둘째였어요. 딱히 서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가 보다 했으니까요. 형은 서울에서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했어요. 연봉도 높고 차도 좋고 집도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고 있었고요. 규모는 작아도 제 거였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3년 전이에요.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한쪽 손이 부자연스럽게 되셨어요. 말씀도 천천히 하셔야 했고요. 그때부터 형이 부모님 곁에 자주 갔어요. 저는 거리가 있으니까 주말에만 내려갔고요. 형이 챙기는 게 고마웠어요. 처음에는요. 이상한 낌새가 처음 느껴진 건 아버지 입원 6개월 후였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말씀이 좀 이상했어요. 형이 집 관련 서류를 정리한다고 가져갔다고. 어떤 서류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형이 복잡한 거 어머니가 알 필요 없다고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이 걸렸어요. 부모님 재산이 몇 가지 있어요. 경남 외곽의 땅 2필지, 살고 계신 단독주택, 그리고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들어두신 예금. 다 합치면 10억 가까이 됐어요. 시골 기준으로는 꽤 큰 재산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어요. 집이랑 토지 2개 다요. 집은 괜찮았어요. 근데 토지 하나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돼 있었어요. 채권자가 개인 이름이었어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요. 설정일이 아버지 입원 석 달 후였어요. 저는 형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땅에 근저당이 왜 잡혀있냐고. 형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지인한테 잠깐 빌린 게 있는데 담보로 잡아준 거라고. 곧 해결된다고. 저는 그 말 듣고 전화 끊고 나서 한참 있었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상태에서 땅의 근저당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손도 불편하시고 말씀도 천천히 하셔야 하는 분이 지인한테 돈을 빌린다는 얘기를 아들한테도 안 하시고요. 저는 직접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아버지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형이 서류 갖고 왔을 때 도장 찍은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몰랐다고요. 그 말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형한테 정면으로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형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앨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아버지 병문안을 자주 갔어요. 형이 오는 날도 맞춰서 갔어요.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아버지 재산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녹취를 했어요. 옷 안쪽에 소형 녹음기를 달고요. 법적으로 대화 당사자가 녹취하는 건 문제 없거든요. 형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들이 녹음됐어요. 서류에 여기 한 번만 더 찍어주시면 된다는 말, 어머니한테는 복잡하니까 말 안 해도 된다는 말, 재민이는 멀리 있어서 이런 거 잘 모른다는 말. 저 이름이 재민이에요. 2달 동안 모았어요. 그 사이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 이력을 전부 뽑아봤어요. 아버지 명의 재산 전체요. 나온 결과가 충격이었어요. 토지 한 필지는 이미 형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어요. 증여 형식이었어요. 증여 날짜가 아버지 입원 중이었어요. 증여 계약서 상에 아버지 서명을 감정 신청했어요. 필적 감정이요. 결과는 아버지 필체와 불일치 판정이 났어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게 아니었어요. 사문서 위조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변호사랑 같이 움직였어요. 형사 고소랑 민사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어요. 형사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민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요. 형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장이 송달되는 날까지요. 형이 소장받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재민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아버지 상태 안 좋은데 이러면 되겠냐고. 저는 그 전화에서 딱 하나만 물었어요. 아버지 서명 형이 한 거 맞지요? 형이 잠깐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재판은 길었어요. 형 측 변호사가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있었고 자의로 증여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필적 감정 결과랑 녹취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녹취에서 형이 아버지한테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도장만 받는 정황이 명확하게 들렸거든요. 1심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유죄,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형이 항소했는데 2심도 형량이 그대로였어요. 민사에서는 부당 증여된 토지 소유권이 아버지 명의로 환원됐어요. 근저당도 원인 무효로 말소 처리됐고요.
형이 실현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버지한테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이러셨어요. 재민아, 미안하다고. 저는 아버지가 뭘 미안해 하시는 건지 알았어요. 형을 믿으셨던 것, 저한테 먼저 말씀 못하신 것, 그리고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없다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형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훨씬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외면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부모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주말에 내려가요. 아버지 손잡고 마당에 앉아 있어요. 말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